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이다시 나도 몰랐던 비범한 재능을 일깨운 3인의 위대한 스승 프리마 발레리나 강수진 걸 한기용. 그는 과거의 나를 잊어버려라는 식의 해법으로 이 약점을 돌파하지 않으려 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는 무작정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보다 단점을 보완할 장점을 찾아내거나 약점 중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강점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한국 무용으로 시작해 경쟁자보다 늦게 발레를 시작한 단점을 부정하는 대신 한국 무용만이 갖고 있는 섬세한 성과 독특한 감정 고유의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강수진만의 유일함을 갖추게 되었어요. 수줍음을 타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안무가 존 크랑코가 탄생시킨 오네킨의 경우 도시청년 오네킨을 남몰래 사모하게 된 시골 처녀 타티아나가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줍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필요해요. 제 원래의 성격인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반복적으로 훈련한 테크닉과 버무려 표현하니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1998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난제비뼈에서는 노란색 꽃이 피는 신품종 난초의 강수진의 이름을 따서 일명 강수진 오디딘 팔라엔파시스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했다. 오네긴에서 보여줬던 강수진의 수줍고 함초로한 자태에 자간한 신품종 비즈니스였다. 이 난초의 이름은 가냘픈 모습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배어나온다는 뜻을 지녔다. 이 사파가 바로 강수진이 지닌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승화시켰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첫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캐서린 베스트를 만난 후 강수진의 기량은 일취월장했다. 가히 상점백회의 도약이라 할 만했다. 결국 그는 발레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이화여대 주최로 열린 발레 콩쿠르에서 제우스상을 탔다. 그리고 사나이고 1학년 때 유학생을 선발하려 내한한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의 교장인 마리카 베소브라 소바의 눈에 뜨이는 행운을 얻게 된다.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는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가 세운 국제적인 발레 교육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출중한 발레 인재가 모여드는 명문이다. 1982년 설날 강수진은 모나코행 비행기에 올랐다. 떠나는 날 공항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다.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다. 발레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지만 가족과의 이별은 참기 어려운 슬픔이었을 것이다. 모나코에 도착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그의 체중은 무려 8kg이나 줄었다. 통통했던 얼굴에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뽀얗던 피부도 거칠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결론적으로 그는 모나코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기숙사 생활이 편치 않았고 우유와 치즈, 버터가 들어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다. 언어도 문제였다. 모나코의 국어인 불어는 그냥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상대가 천천히 말해야 겨우 알아듣고 더듬거리면서 아주 기초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에서 만난 마리카 베소브라 소바.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 시절의 연사 마리카 베소브라 소바. 그는 강수진에게 발레의 기량 이외에도 예술가의 다양한 자질과 덕목을 가르쳤다. 마리카 베소브라 소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본 것은 테크닉보다 저의 감수성과 표현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을 때, 또 대화를 나누다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곤 하지요. 이런 감수성 때문에 한번 춤에 빠져들면 그 역할에 푹 빠져 저도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예술적 고양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그때 베소브라 소바 선생님은 저의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베소브라 소바 선생은 주자던 강수진의 부모를 이렇게 설득했다.
수지는 10만 병의 발레리나 중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더 큰 세상에서 발레를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조금만 갈고 닦으면 오래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믿고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확답을 받고 모나코로 돌아간 베소브라 소바 선생은 안도할 수 없었는지 수진을 내게 보내주며 수양딸 삼아 조금 오래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키워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선생과의 만남은 강수진의 발레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는 계기가 된다. 선생님의 별명은 딕타테러였습니다. 독재자. 까다롭고 엄격한 성격이 정말이지 굉장했죠. 재학 중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세고 이를 어기는 학생들은 가차없이 퇴교 처분했습니다. 1985년부터 약 1년간 기숙사를 나와 선생님과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선생님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허락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선생 어머니처럼 가정교육을 했고 저도 그분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분으로 학생들이 오직 발레만을 생각하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오주슈 파티케를 외쳤습니다. 피곤하다는 뜻이죠.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돌아온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정많고 인자한 슬라브 여인이 되었습니다. 친딸처럼 가르치고 진선녀처럼 귀여워해 주셨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저를 편안하게 눕히고 수십 차례 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한 뒤 저의 배를 살살 문질러 주셨죠.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 주었던 위안과 평화가 얼마나 달콤했던지. 예의범절 두터운 문화적 소양이 최고 무용수의 조건. 베소브라 소바 선생은 문화적 소양을 중시했다. 휴일이면 자신의 성룡자의 강수진을 태우고 모나코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보석과 같은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돌아보게 했다. 이탈리아, 피렌체나 오스트리아, 빈 등 먼 곳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미켈란젤로나 로덴 같은 예술가의 명작들을 감상케 하고 자주 강수진의 감상을 물었다. 기본적인 예의범절까지 가르치셨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유명하고 할리우드 영화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모나코의 명소 파리 호텔에 데려가 파티 예절과 만찬 초대 시의 식사 예절까지 가르치셨어요. 유럽 사교계에서 필요한 모든 예의범절은 그분에게서 배운 겁니다. 심지어 집에서 단둘이 식사할 때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늘 깨끗하게 식탁보를 깔고 포크는 먹는 음식에 따라 순서에 맞춰두고 네키는 깔끔하게 접어서 항상 제자리에 두어야 했어요. 저는 치즈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 먹지 못했는데 편식을 그 어느 것보다 싫어하는 선생님의 성격 때문에 치즈를 먹는 법까지 울면서 배우게 되었어요. 모나코 유학생활 초반의 고전은 베소브라 소바 선생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육체의 한계를 넘나드는 혹독한 연습을 거듭했음은 물론이다. 외로움과 그리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습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숙사 시절 강수진은 달밤의 도둑 훈련을 2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했다. 춤출 수 있는 공간인 스튜디오 그리고 조명을 대신할 달빛이었습니다. 밤 8시 50분이 되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발레복을 입습니다. 9시 30분이 되어 아이들이 다 잠들면 살금살금 침실에서 빠져나와 건물 제일 위층에 있는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특유의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한 곳은 수십 명의 학생이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그보다 훨씬 아담하고 작은 공간이었죠. 그 혹독했던 슈투트가르트 시절 자연 속에서 위안 찾아 고대 서양인들의 구체적인 형태의 질량을 갖지 않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했다. 당연히 안개와 구름은 만질 수도 없고 무게를 잴 수도 없기 때문에 무라고 여겼다. 반대로 동양인들은 그것을 만물을 잉태하는 우주적 에너지 기의 덩어리인 유라고 파악했다. 강수진은 독일 남부 슈발트의 안개자욱한 풍경을 바라보며 새삼 동양과 서양 사이에 가로놓인 사고의 심연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마음을 위무하는 무한한 소재와 대상을 찾았다.
강수진의 기량이 눈에 띄게 늘자 당시 예술감독 마르시아 하이데가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잠자는 숲속의 미니에서 솔로 역할을 맡겼다. 비록 주인공인 오로라 역이 아니라 요정 역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슬럼프 탈출에 성공했다. 1994년 마침내 솔리스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주역을 맡을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최고의 자리인 수석 무용수가 될 때까지 무려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슈투트가르트에서의 성공 배경에는 또 한 명의 스승 마르시아 하이데의 높은 감시관이 존재했다. 마르시아 하이데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살아있는 역사요 전설이다. 1961년 존 크랑코가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함께 입단했던 발레리나로 드라마틱 발레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존 프랑코의 작품을 통해 주역 발레리나 인기와 명성을 얻었다.